안녕하세요. 이삼큐브입니다. 해군의 안전항해를 위한 소해 헬기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리논 기반의 새로운 해군 소해 헬기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3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해 헬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소해 헬기는 해상교통로와 상륙해안에 설치된 수중기뢰를 탐색하고 이를 없애는 헬기입니다. 해군은 지금까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소해함을 운용해왔지만 기뢰부설 해역에서 직접 작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헬기의 경우는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해 함정보다 안전합니다. 이에 더해 소해 헬기는 함정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넓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소해 헬기 소요를 제기해 2009년에서 2013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MH-62 신형 소해 장비의 개발 지연 등의 문제로 좌초되었고, 다른 후보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01은 너무 비싼 탓에 사업이 2018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소해 헬기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당초 미국 로키드 마틴의 MH-60S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01 등 외산 기종이 거론되었지만 군 당국은 국내 연구개발 기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마리논 기반의 소해 헬기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업에 2022년에서 2030년까지 약 8,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했듯 10년 가까이 전에도 소해 헬기, 즉 기뢰 제거용 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당시에 외국산을 수입하려던 것을 이제는 자체 개발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해 헬기로 MH-53를, 일본은 영국 AW101 헬기의 소해 버전인 MCH-101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해외의 소해용 헬기들은 하나같이 마리논보다 압도적으로 큼직한 대형 헬기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논 베이스로 소해 헬기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항공 소해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비교적 크지 않은 급의 헬기들에서도 기뢰 탐지용 레이저 센서와 기뢰 탐지용 소나, 기뢰 처리용 소형 수중 무인기 등의 수단을 이용해 소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논을 소해 헬기로 개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개념인 듯합니다. 따라서 관련 설비만 제대로 도입해 장착하면 마리논이 소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설비들을 마리논에 장착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와 효율적이다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연 마리논이 소해 헬기로서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마리논의 소해 헬기화 개념은 전용 소해 헬기가 아닌 다목적의 MH-60S 헬기를 소해용으로도 쓰는 미 해군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센서 등의 장비류도 미 해군의 것과 아주 유사한 개념의 것을 개발하거나 아예 미 해군의 것을 그대로 도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마리논은 MH-60S급의 채공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채공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1회 출격당 소해 면적도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페이로드도 떨어지는 만큼 탐지에 필요한 센서류를 싣고 나면 과연 기뢰 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뢰 숫자를 실을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게다가 미 해군이 MH-60S를 소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소해 헬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MH-53E는 그대로 쓰면서 MH-60S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H-60S는 원래 소해용으로 도입한 것도 아닙니다. 애당초 MH-60S에 소해 능력을 부여한 것은 이 기체가 소해 작전에 유리해서가 아니고, 미 해군에서 가장 흔한 회전익 항공기 중 하나인 다용도 해상 수송 헬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문 소해 헬기의 지원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해 작전을 통해 기뢰의 위협을 어떻게든 제거해보려는 소해의 보편화 개념입니다. 애당초 MH-60S나 지금 추진 중인 마리논 소해 버전은 기뢰를 찾아서 하나하나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파괴 가능한 기뢰의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미 해군이 MH-60S에서 운용 중인 아처핏이 수중 무인기를 말하자면 일종의 원격 조종 어뢰 같은 존재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 조종해서 기뢰를 찾은 다음 성형 자격 탄두를 쏴서 기뢰를 폭파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아처핏이는 수중 자폭 무인기입니다. 무게가 15.5kg으로 가볍고
MH-60S의 경우 헬기 한 대에 최대 8발을 실을 수 있어서 결국 MH-60S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기뢰 처리 숫자는 8개라는 말이 됩니다. 즉,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뢰의 숫자, 바꿔 말하면 기뢰밭의 제거 면적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항공 소해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주력 소해 헬기에 앞서 대형 헬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형 헬기들로 견인 소해를 실시합니다.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기뢰 처리용 뗏목을 끌고 다니면서 넓은 면적의 기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기뢰를 처리할 수 있는 데다 더 긴 시간 동안 소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니 소해 효율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마리논 기반의 소해 헬기를 만들어 쓰겠다면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단기적으로 AW101이나 S-92 등의 대형 헬기를 도입해 소해용 및 강습 및 수송 등의 다목적 기체로 운용하는 플랜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논으로 소해 헬기를 만들어서 나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모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온 기반의 소해 헬기는 지난 2019년에 개최되었던 메덱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카이가 공개한 소해 헬기를 보도한 외신을 보면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사는 소해 헬기의 기뢰 탐지용 레이저 센서는 물론 기뢰를 처리하는 수중 무인 드론 등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국내 개발 소해 헬기에 탑재되는 기뢰 탐지용 레이저 센서는 직접 개발인지 해외 도입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기뢰를 처리하는 수중 무인 드론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은 작년 12월 9일에 기뢰 대항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 체계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LIG넥스원과 약 120억 원 규모의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오는 2023년까지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의 체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는 수중에서 계획된 위치로 자율기동하면서 수중에 부설된 기뢰를 탐색하고 수중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 수행 등이 가능한 수중 무인 잠수정, 즉 수중 드론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군사 강국들은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 부설된 적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소해 작전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 등 무인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소해함과 기뢰 탐색함 등 군인이 직접 탑승해 운행하는 함정에 설치된 소나를 활용하거나 폭발물 처리 대원이 직접 육안으로 기뢰를 탐색해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기뢰 탐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명피해의 우려도 매우 컸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 20시간 이상 자율주행하면서 소나와 수중 초음파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기뢰를 탐색하는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이 체계가 개발돼 군에 배치되면 함정이나 폭발물 처리 대원을 활용하는 현재의 대기뢰전에 비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인명피해 걱정 없이 안전하고 신속한 기뢰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못지않게 기뢰를 통한 해상봉쇄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소해에 투자를 덜하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투자를 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2020년대 중반에 차기 소해함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강습 상륙부터 소해와 해상 탐색 구조 등 많은 면에서 대형 해상작전 헬기가 아쉬운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대형 소해용 헬기는 소해뿐 아니라 수송용 등 다용도로 쓰이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